딩모니의 오디오 극장에 잘 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딩모니입니다. 오늘은요, 네덜란드의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셨나요? 원래 네덜란드랑 벨기에는 같은 나라였다는 사실. 1831년에 벨기에가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을 하기 전까지 둘은 원래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왜 갈라지게 됐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그 숨겨진 이야기를 알아가 보시죠. 바로 시작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서로 갈라지게 된 이 결정적 계기는 1500년대 스페인 때문이었어요. 일단 네덜란드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전쟁을 했었는데요. 이때 오늘날의 네덜란드는 끝까지 스페인이랑 맞서 싸운 반면에 오늘날의 벨기에는요, 스페인에게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각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1300년대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 100년 전쟁 시대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당시 네덜란드, 그러니까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하나의 나라였던 시절이에요. 당시 네덜란드는요, 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그러했듯이 어떤 통일된 나라의 개념보다는 약간 도시 국가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네덜란드도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이렇게 여러 개의 작은 도시들이 잘 나갔을 때였어요. 근데 네덜란드 중에서도 플랑드르가 진짜 잘 나갔습니다. 이 플랑드르는 당시 옷감을 짜내는 즉 옷 만드는 공업이 엄청나게 발달한 곳이었는데요. 당시 유럽의 모든 왕과 귀족들의 옷은 거의 네덜란드 플랑드르에서 만들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플랑드르는 정말 유명한 옷 만드는 곳이었어요. 오늘날로 치자면 명품 브랜드들이 몰려 있는 느낌? 자, 그런데 이 네덜란드 폴랑도르에 옷감을 공급해 주던, 그러니까 기술자들이 옷을 만들 수 있게끔 그 원료를 공급해 주던 나라가 있었으니 영국이었어요. 영국은 1300년대 그렇게 강대국도 아니었고요. 네덜란드의 폴랑도르에 양모, 즉 옷감을 공급해 주면서 먹고 사는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프랑스가 등장을 합니다. 프랑스는 영국이 이런 옷감을 공급하는 비즈니스를 방해하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이게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으로까지 이어져요. 이게 이 백년 전쟁입니다. 사실 백년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이 플랑도르의 옷감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영국과 프랑스는 기나긴 백년 전쟁을 시작하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입니다. 이 당시 영국과 프랑스의 백년 전쟁 때 네덜란드는 누구의 편에 섰을까요? 영국? 아니면 프랑스? 정답은 영국이었어요. 네덜란드는 이때 영국의 편에 섰죠. 자, 근데 이때 이상하게도 프랑스 내부에서도 좀 배신자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와인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죠. 부르고뉴 지방이었는데요. 당시 부르고뉴는 프랑스에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년 전쟁 때 프랑스의 편에 서지 않고 오히려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 편에 씁니다. 그리고 점점 이 부르고뉴 지방과 네덜란드 플랑도르의 연합이 단단해지다가 결국에는 아예 같은 나라까지 돼요. 왜냐하면 1369년 부르고뉴의 지도자 필리프 2세랑 플랑드리의 마르그리트 공주가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플랑도르의 통치권은 부르고뉴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아예 네덜란드 전체 이 주의 통치권도 부르고뉴가 가져갔죠. 그래서 부르고뉴라는 지방이 네덜란드 전체를 전부 지배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찾아와요. 자,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문제가 생겼죠. 이 부르고뉴의 지도자 샤를이 아들을 남기지 않고 딸만 남기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당시 딸, 이 마리가 부르고뉴 그리고 네덜란드의 통치권을 전부 다 갖게 되는데요. 근데 아직 이 마리가 결혼을 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마리랑 결혼을 한다면 부르고뉴 땅이랑 네덜란드 땅 모두를 지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자, 이 행운의 주인공 마리랑 결혼하게 되는 자가 누구였냐? 그 유명한 합스부르크 가문의 막시밀리안 1세였어요. 그래서 합스부르크의 막시밀리안 1세는 마리랑 결혼을 했고요. 부르고뉴 지방 그리고 네덜란드 전체를 통치하는 아주 유능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합스부르크 가문이 유럽에서 아주 잘 나가는 가문이 되기 시작하죠. 이후에 네덜란드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물론 이때도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역시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합스부르크 가문에 계속 행운이 따라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합스부르크 가문이 오늘날의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심지어는 스페인까지 전부 다스리는 대제국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뭐 전 세계적인 통신망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스페인에서부터 뭐 독일 아니면 아메리카 식민지에 이르는 이런 대제국을 통치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겠죠. 그래서 당시 합스부르크 가문의 통치자였던 카를 5세는 거대한 제국을 둘로 나눕니다. 이 지금의 오스트리아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합스부르크 제국과 지금의 스페인을 중심으로 하는 합스부르크 제국 이렇게 두 개로 나누죠. 자, 그러면은 당시 네덜란드는 어디에 속했을까요? 맞습니다. 스페인 합스부르크 제국에 속했어요. 근데 이때 사실 스페인과 네덜란드는 아주 달랐어요. 특히 뭐가 달랐냐면 종교가 달랐습니다. 스페인은 전통적인 구교, 로마 가톨릭을 믿었던 반면에 네덜란드는 신교예요. 그래서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또 문제는 뭐였냐면 당시 스페인을 다스리던 왕, 이 펠리페 2세가 엄청나게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대요. 그래서 네덜란드마저도 이 꼭 가톨릭으로 바꿔놓겠다는 어떤 그런 신념에 가득 차가지고 네덜란드를 못 살게 굴어요. 야, 너네 신교 버리고 우리 스페인처럼 구교 믿어. 아니면 죽음뿐이야. 뭐 지금의 우리야 뭐 그래 뭐 100번 양보해서 종교 그거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당시의 유럽인들에게 종교는 거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인들도 손바닥 뒤집듯이 신교에서 구교로 바꿀 수가 없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네덜란드의 독립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1568년부터 네덜란드의 오라네공 빌럼을 중심으로 스페인과 맞서 싸우기 시작을 해요. 하지만 당시 스페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그래서 솔직히 네덜란드가 스페인과 싸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1579년 네덜란드의 독립전쟁이 시작되고 한 10년 뒤쯤에 네덜란드의 남부 쪽 10개의 지방 정도가 스페인한테 굴복을 합니다. 우리 네덜란드 남부는 이제 전쟁을 그만하고 스페인의 종교를 받아들이겠다. 스페인의 지배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 네덜란드 남부 지역이 오늘날의 벨기에였고요. 하지만 네덜란드 북부는요, 스페인에게 계속 맞서 싸웠습니다. 거의 80년을 싸운 끝에 1648년 네덜란드 북부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해요. 그리고 이 네덜란드 북부가 오늘날의 네덜란드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네덜란드 남부는 스페인의 지배를 계속 받게 되고 네덜란드 북부는 주권을 가진 네덜란드로서 전성기를 맛보게 돼요. 뭐 그러다가 네덜란드랑 벨기에가 지금처럼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된 계기는 나폴레옹 때문이었습니다. 1800년대 초에 나폴레옹은 뭐 전 유럽을 거의 발밑에 두고 있었죠. 뭐 그러다가 나폴레옹은 네덜란드까지 공격을 해서 아예 프랑스랑 네덜란드를 합병시켜 버렸어요. 주권을 아예 빼앗아 버린 건데 하지만 영원할 줄 알았던 이 나폴레옹의 시대도 1815년 저물었죠. 그래서 이때 네덜란드가 프랑스에게 빼앗겼던 주권을 되찾아와요. 다시 독립에 성공을 했는데요. 근데 이때 1815년 네덜란드 왕국으로서 독립을 할 때 아주 오랫동안 계속해서 스페인의 지배를 받아온 네덜란드 남부 지역, 벨기에 지역 있죠. 여기도 네덜란드 왕국의 일원으로서 같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실 되게 이상한 상황이긴 했죠. 거의 250년 동안이나 네덜란드 북부와 남부는 다른 나라처럼 지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1815년에 같은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 남부와 북부는 계속 서로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아예 네덜란드 남부, 오늘날 벨기에 지역이 독립운동까지 해요. 그래서 때는 1831년 네덜란드 남부 지방이 벨기에로서 독립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벨기에와 네덜란드 이렇게 두 나라가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끝!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서로 같은 나라였다가 독립적인 두 개의 나라로 재탄생하는 이야기 들려드렸는데요.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했던 네덜란드와 벨기에, 원래는 같은 나라였다는 거 굉장히 신기했네요.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재미나고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하트 꼭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